예, 오늘 이제 단테 신곡 읽기 19번째 시간에 이어서 20번째 20곡을 읽게 되겠습니다. 지옥편의 20곡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성직을 매매하거나 성물을 이렇게 거래한 자들, 그 자들이 이제 그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혀서 발바닥에 불타는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예, 오늘 이제 20번째는 그 점쟁이들, 예언자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4인데요. 그러니까 8번째 원의 이제 네 번째 부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앞을 버리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이제 그 머리가 등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남학생 남자분들 아마 이런 거 많이 좀 해보셨을 거예요. 이 짓궂게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좀 이상한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게 풍뎅이였습니다. 풍뎅이를 잡아다가 못날게 다리도 떼고 이게 날개도 속날개도 떼고 머리도 거꾸로 돌리고 그런 짓거리를 결국했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뒤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걸을 때는 이제 앞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뒤로 돌아간 그 등 쪽으로 이제 거꾸로 걷는 거죠. 스텝을. 그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번째 곡을 또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형벌을 첫 번째 노래의 20번째 곡의 소재로 삼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래라는 게 이제 지옥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원문을 보시면은 라 프리마 칸손 그랬어요. 이탈리아 뭐 프랑스 노래는 샹송 그러고 이탈리아 노래는 칸소네라고 그러죠. 프리마 칸소네. 이게 이제 지옥병이죠. 그리고 그 칸토는 이제 노래. 그래서 벤테시모 칸토 그랬어요. 트웬티스 칸토. 그러니까 20번째 이제 노래. 다른 번역은 첫째 노래편의 20번째 노래라고 했네요. 칸토. 예, 그래서 다른 형벌을 또 소재로 삼아서 땅 속에 있는 자에 대한 시를 짓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베르시, 버즈죠. 버즈. 식구. 시는 이제 식구로 이루어져 있죠. 벌써 나는 고통의 눈물로 젖어 있는 저 바닥까지 펼쳐진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와 있었다. 사람들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둥글게 이어진 계곡을 따라 세상에서 미사를 드리듯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몸을 눈으로 더듬어 내려가니 놀랍게도 이게 이제 스캔을 한 거죠.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턱과 가슴 사이가 틀린 듯이 보였다. 얼굴이 등을 향해 돌아가 있고 그에 따라 앞을 볼 수 없기에 뒷걸음치며 걸어야만 했다. 시선이 있는 곳 방향으로 이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뒤쪽으로 돌아갔으니까 등 쪽이 이제 앞이 되어서 걸어갑니다. 혹 중풍과 같은 어떤 것이 그들을 이렇게 뒤틀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또 뭐 중풍 환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복자여 그대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열매를 거두도록 이제 시인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다면 생각해보라.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뒤틀린 채 형상이라는 말은 또 철학적인 뭐 형상과 진료, 재료, 폼, 매터 이런 또 그 전문 그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이제 사람의 그 외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또, 그, 라틴어도 그렇고, 그리스 이제 그 뭐죠? 그 에이도스도,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또 어떤 그 사물의 모습, 또 그 중에서 특히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미모 또는 아주 멋진 외관, 또 그런 걸 뜻합니다. 우리도 뭐, 날 한번 잡아봐라, 날 잡아라, 뭐, 그럴 때도 이제 날이 이제 바로 그냥 보통의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을 의미하잖아요. 에이도스도 이제 그냥 외관 모습이 아니라 좋은 외모, 또 멋진 외모, 이런 걸 이제 뜻합니다. 그 똑같은 한 단어로 이제 그렇게 또 좁혀서 또 특수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여기는 그 원문이, 예, 여기는 이마기네 그랬네요. 이마기네. 임하고, 이마기네 그랬어요. 에벤빌트. 인간의 형상, 인간의 뭐 이미지, 이마고가 이제 에이돌라 또는 그 에이코스, 그래서 이마고가 이제 이미지인데 어떤 형상, 어떤 그거죠. 음, 좀 약간 뭐랄까, 우리도 이제 그 시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주로 이제 시청각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미지네이션, 그 상상, 표상, 또 뭐 환상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이 인간의 이제 어떤 인식 능력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겨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먹고 맞고 이러면 이제 외부의 그 사물이 우리 안에 뭔가가 이렇게 이미지로 이제 남는 거죠. 상이. 예. 그 상이 이제 바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다시 이제 그 떠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러낸다 이미지 상을. 어, 그래서 표상이란 말이 사실 그렇게 한자는 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그 말이 좀 생소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 말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말이요. 이 표상이란 말이 의지와 표상으로 해서 이게 책 제목도 있고 쇼펜하우어에, 그래서 이 표상이란 말이 그냥 뭐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제 한번 감각 경험을 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류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또 바나나를 뭐 음, 잘 익은 바나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나나의 노란색, 또 석류의 신맛 이런 거를 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감각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재생을 시킨다는 이제 그런 의미겠는데요. 좀 이제 옆길로 샜습니다만은요,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이미지가 여기서는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외관, 외모, 에이도스, 또 뭐 라틴어로는 이제 그뭐 피구라, 피규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뒤틀린 채 괴로운 눈물이 등골을 타고 엉덩이를 적시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모습이죠. 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예, 굉장히 이제 그 연민의 감정이 또 대단한 그 단편인데요. 이 지하세계에서 이제 벌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사실 또 약간은 그러니까 예언자들, 그러니까 시인도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이제 예언자로, 그러니까 이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자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자기도 시인이기 때문에 또 예언자의 그 심정을, 그러니까 예언자의 좀 편에 서서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친 돌다리에 비쭉비쭉 솟아난 바위에 기대고서 나는 진짜로 울었다. 진짜로 울었다.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가짜로 우는 사람도 있나요?
아무튼 다른 번역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 26행인데요. 정말로 그러네요. 정말로 울고 있었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뭐 그런 의미겠죠. 진짜로 울었단 말이 26행에 한번 볼까요? 예, 케르토 그랬네요. 케르토. 서튼이 이제 뭐 케르토스 라틴어인데요. 케르토 이오 피안제아 그랬네요. 피안제아 웹트 바르 그랬네요. truly.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 진정 울었다. 진심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상태에서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가 이제 그대로 이제 표현인데 좀 약간 어색합니다. 저 같은 나는 진심으로도 좀 이상하고요. 예, 아무튼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상태에서 울었다는 거죠. 나의 길잡이가 말했다. 넌 여전히 다른 멍청이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다를 것이 없구나. 이곳에서는 죽어야 좋을.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런 걸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연민을 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에 인정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동정심을 보이면은 그 안 된다는 거죠. 예, 연민이라는 말은 이제 피에타고요. 피에타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피에타 그 부모에 대한 지극한 그 예, 효성심 또는 효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나라에 대해 이렇게 충성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도 그 신들에 대한 어떤 경애, 공경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연민이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뭐 다른 번역에 이제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28행에 보면 피에타, 피티, 미트라이트 함께 라이덴 독일어는 이제 함께 겪는다는 거죠. 동병상련 뭐 이런 식의 누군가가 그 기쁨을 기뻐하면 나도 똑같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또 슬퍼하면 똑같이 슬퍼. 예, 그다음에 이제 인정은 다른 번역에는 그 연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패션이네요. 패션, 컴패션. 이게 이제 좀 약간 아까 말한 그 독일하고 이 말이 좀 비슷하죠. 함께 파티어로 겪는다는 거잖아요. 예, 하느님의 심판에 인정을 느끼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심판에 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하느님의 심판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심판에 그 벌을 받고 있는 이자에게 컴패션 한다는 거겠죠. 인정을 느낀다는 거겠죠. 원문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뜻은 하느님의 심판이 우리 그 컴패션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심판의 어떤 결과, 그렇죠?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저자를 똑바로 봐라. 테베, 또는 테바의 사람들 눈앞에서 저자의 발밑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모두가 외쳤지. 암페아라오스 어디로 떨어지는가? 여기 이제 테바의 점쟁이가 있는데요. 테바의 그 암페아라오스는 이제 뭐죠? 테바이를 공경한 그 일곱 장수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테바의 그 공격이 실패할 것을 미리 이제 예언자이기 때문에 알고서 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아내 책략 때문에 아들이 뭐 무슨 그 목걸이를 받아서 저저쪽 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그 제우스의 분노로
그 땅이 갈라지면서 벼락을 쳐서 제우스가 그 이제 그 땅 사이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간 병사들이 이제 외쳤겠죠. 암페라우스 어디로 떨어지는가? 어, 왜 전쟁을 포기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들 떠나니까요. 떨어져서 죽으면서. 그러나 그는 밑으로 곤두박질쳐 그 어느 누구도 놔주지 않는 미노스에게까지 떨어졌다. 이제 죽어서. 앞에서 이제 그 지옥 5편의 오곡에 그 미노스가 꼬리를 감는 횟수에 따라서 그 공간이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자가 떨어질 공간이 배정이 된다고 그랬죠. 등을 가슴으로 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봐라. 너무나 앞을 보고 싶었기에 뒤를 바라보며 거꾸로 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암페아라우스고요. 그 다음에 테레시아스. 여기 이제 그리스 항아리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스를 저 철자를 좀 배우시면 그리스인들 이 대문자로 예전에 썼어요. 그래서 암피 필로소피 할 때 피죠. 피 암피 라오스 피처럼 생긴 게 그리스에서 R입니다. R. 예전에 크리스토스 한번 했었죠. 피처럼 생겼는데 이게 그리스어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아주 골치 아픈 그 철자죠. 피처럼 생기는데 R로 발음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처음에는 좀 애를 먹었던 그런 음, 철자였어, 알파벳이었습니다. 바라 테이레시아스도 이제 예언자죠. 눈먼 예언자인데 뱀이 엉키는 걸 보고서 막대기를 때렸는데 몸이 여자로 바뀌고 또 다시 또 7년 뒤에 또 교미하고 있는 뱀 두 마리를 때렸더니 남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헤라의 분노를 사가지고 또 그 눈이 멀게 됐어요. 뭐 그 다른 번역의 저기 이 책의 그 저기 보면 양성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사랑에 탑니가냐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서 헤라가 뭐 분노했나 봅니다. 사랑에 더 탑니한 걸 여자 쪽으로 좀 연약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제우스는 또 짠해서 보상으로 예언의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테이레시아스를 봐라. 그는 먼저 자신의 사지를 완전히 바꿔 남자에서 여자로 변신했지. 나중에 다시 남자의 용모로 돌아가기 위해 엉켜있는 두 마리의 뱀을 막대기로 후려쳐야만 했다. 예, 남자의 용모. 다른 번역서는 남자의 모습 그랬네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이마기네하고 좀 비슷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43행에. 예, 여기 이제 맨리 남자의 플리움스 이게 뭔가요? 펜네에 그랬는데요. 영어의 플리우메스가 뭔가요? 좀 약간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한데요. 플리우메스. 영어도 저는 가끔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많이 하는데요. 플리움스가 되겠죠. 플리움스가 깃털인데, 네, 복수로 지어서 펜, 펜네. 네, 펜네가 어떤 뜻일지 모르겠네요. 아니, 독일어는 이제 만네스 게슈탈퉁 그랬네요. 게슈탈퉁. 펜네라는 말을 제가 이탈리아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전에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페더 그렇네. 독일어로 이제 이탈리아 독일어 사전인데 예, 펜네, 페나. 그래서 복수형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 깃털로 이렇게 뭐 그때는 이제 깃털 모양의 그 펜으로 썼죠. 펜네 그 깃털입니다. 깃털. 근데 왜 이게 깃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도 이제 남자의 깃털로 돌아갔다. 좀 이상하네요. 남자의 깃털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뭐 45행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혹시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 분 계실까요? 일단은 뭐, 그, 깃털을 우리가 가령 닭을 잡을 때 잡아가지고 요리할 때 깃털을 뽑잖아요. 그러면 깃털을 다 뽑으면은 닭의 형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대로 갖춰진 어떤 모습이 이제 깃털이 달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이탈리아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45행에 펜네. 오늘 좀 진도가 빨리 날 것 같아서 좀 사소한 것도 한 번씩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펜네, 페나인데요.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이제 펜나, 아가 같은 펜나의 복수인데, 이게 아하고 이가 합해져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A하고 E가 합해져서 E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나의 복수형이 펜네입니다. 펜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크림, 에, 크림, 예, 죄송합니다. 판나를 찾았네요. 판나를 PA가 아니라 PE인데 넘어갔네요. 이게 이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디지털 사전을 찾으면은 펜나라는 말을 치면은 이제 그걸 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뭐 디지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이 사전 찾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딱 그 철자만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펜나가 아니라 판나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찾는 거는 잠시 착각해서. 그러면 또 더불어 또 유사한 단어도 또 우연히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펜나가 또 이런 뜻이고, 판나는 또 A로 되는 거는 이렇고. 예, 펜네의 R이 되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펜. 뭐, 크게 뭐, 이제 큰 사전이니까 또 상세한 의미 여기 있네요. 펜나. 예, 이제 그 어원은 이제 플라이를, 그러니까 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걸로, 라틴어도 이제 펜나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페더, 그렇죠? 페더. 또 펜, 깃털로 만든 펜.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의미가 뒤에 나와야 할 텐데요. 세 번째가 이제 pay the edge of the rim of a bell. 그 뭐 종에 이렇게 그 좀 가장자리 그런 것 같네요. 또 그 망치 헤드에 패드핸드 뭐 그 뭐 그런 거는 다 그 저기 뭐 어떤 물건의 어떤 그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나온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네, 또 뭐 코멘터리 이 단테 신고에 관련된 코멘터리 보면 분명히 이 단어에 대한 또 설명이 있을 법하기도 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어는 이제 umgangssprache라고 그래서 이 비속어, 속어로 이제 또 그렇게 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가 또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예, 아무튼 여기 이제 남자의 네, 모습, 여기서 그냥 털, 뭐, 헤어, 그런 의미로 남자가 가지는 어떤 상징?
아, 털. 그렇죠. 털 많이 난 사람, 가슴에 네, 털. 예,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외국 애들, 이탈리아 애들 뭐 이쪽에 또 그 따뜻한 지방에 그 특히 예, 그 지중해라든지 이런 열대 쪽인가요? 하여튼 털 많이 나는 또 종족이 있죠. 예.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코멘터리, 자세한 어떤 상세한 코멘터리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뒤에 오는 자는 아론타. 아론타는 이제 에트루리아의 그 이탈리아 북쪽이죠. 반도의 그 점쟁인데 카이사르의 승리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 자는 루니의 산골 아래에는 카라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카라라는 이제 대리소로 유명한 그 곳이죠. 그 산골에서 아론타는 흰 대리석 사이로 트인 굴을 자기 집으로 삼고서 별과 바다를 탁 트인 시야로 바라보며 살았다. 그리고 저 여자를 봐라. 네가 보지 못한 젖가슴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덮인 채. 그러니까 젖가슴이 이제 어, 머리카락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덮여져서 네가 이제 젖가슴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약간 수식어가 좀 이상합니다. 네가 보지 못한 젖가슴이 헝클어진 예. 뜻은 이제 말씀 그대로 머리카락 덮여서 가슴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털이 복슬복슬한 음부의 살가죽을 저쪽으로 돌리고 있구나. 예,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그리스 희극의 그 표현들이 이제 적나라하고 또 아주 생리현상이라든지 또 음담배설 비슷한 그런 것들 표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싶었는데 좀 이 번역자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번역자는 저쪽에 털이 난 피부를 가진 여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번역만 보면 한 분은 좀 점잖게 표현했고 이분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좀 음부라는 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두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반려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영어를 먼저 보면 all the hairy skin 그랬어요. 그 여자는 아까 이제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련될 수 있겠네요.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펜네라는 말 그쵸? 여기 있죠 펜네. 그 남자의 어떤 몸에 난 털, 그게 되겠네요. 남자 몸의 털.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여자는 이제 사실 그 상반신에 몸이나 가슴에 이렇게 털이 나지는 않죠. 가슴에 털이 난 여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펜네하고 여기 이제 펠레라고 약간 좀 단어도 비슷하고 펠레는 이제 영어에도 그 펠 있죠. 그 스킨. 예. 그래서 헤어리. 예. 필로사 펠레 그래서 헤어리 스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털이 많은 피부를 그쵸? 저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예. 음부란 말 없으니까 이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만토, 그 이름은 만토. 그래서 이제 만토바가 생겼다는 거죠. 그 이름, 이 예언자. 만토는 그 테이레시아스, 맹인 그 예언자의 그 딸입니다. 딸이고 그 도시가 이제 그 크레온의 폭정 하에 모이자 테바이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탈리아 중북부에 정착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녀의 그 무덤을 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서 만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만투아. 현대에는 이제 만토바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이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이 지역이고 또
왜 만토바라고 불리는지 그 연유를 이제 단테에게 시인 그 베리글루스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만토바는 만토의 뭐 도시 정도 되겠죠. 만토바. 여러 지방을 떠돌다가 내가 태어난 곳 만토바까지 와 머물고자 했지. 그곳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그녀의 아버지가 테이레시아스가 죽은 다음 바코스의 도시는 테바이죠. 테베. 또 바코스의 그 사촌이 이게 이제 그 조상들이 또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스파라토이도 나오고 그 하여튼 그 티로스에서 제우스가 납치하는 그 누구죠?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하는 바람에 그 형제들이 또 찾으러 다니다가 카드모스죠. 카드모스. 카드모스가 이제 그 에우로페 공주의 그 형제인데 그 못 찾고 결국 북쪽에서 머물다가 이제 거기 테바이를 건설했어요. 그 도시가 이제 그 또 그 후손이 또그 그 펜테온이고 펜테우스고 펜테우스가 또 바코스 디오니소스 사촌간이죠. 디오니소스를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코스의 도시는 이제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쳐진 어떤 도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국에 바카스도 있죠. 예, 바쿠스는 떠들썩한 자 뭐 그런 뜻의 의미로 디오니소스하고 를 나타내는 또 다른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바코스의 도시는 어, 노예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크레온의 어떤 폭정에 시달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이제 노예 상태로 되고 폭군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아야 했다. 아름다운 이탈리아 북쪽 티랄리보다 위 게르만의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알프스 산 기슭에 베나코라는 이름의 호수가 있어. 제가 지도를 강의할 때 딴 데서 찾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가 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죠. 예언자를 하겔 방문해서 만토가 테이레시아스의 딸이고요. 베일을 쓴 만토의 모습이 그려진 기원전 3세기에 또 동전이 있습니다. 예, 바쿠스는 이제 바코스 유명하죠. 그 디오니소스의 그 어머니가 이제 세멜레고요. 세멜레 죽음을 그린 또 루벤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있네요. 네, 제가 제우스가 이제 이호하고 난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아게노르인데 아게노르가 이제 에우로페 공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딸을 제우스가 또 납치해서 기계합니다. 미노스 왕을 낳았어요. 미노스 왕 등 형제를. 그리고 에우로페 공주를 이제 카드모스가 그리스 땅으로 찾으러 갔다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딸인 여신이겠죠. 하르모니하고 카드모스가 결혼해서 또 여러 아우토노의 이노 아가우의 세멜레 이렇게 낳습니다. 또 세멜레하고 또 제우스가 결합을 해서 디오니소스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펜테우스 우리 유명한 그 바코스의 여신도들의 이제 주인공이죠. 펜테우스하고 디오니소스는 이제 그 사촌지간이겠죠. 어머니가 아가우에 디오니소스의 어머니는 세멜레. 그래서 이제 또 뒤에 후손으로 가면 또 오이디푸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카드모스카의 이제 계보고요. 디오니소스 그 불타 죽었죠. 그 헤라가 꼬드겨 가지고 노아가 잠자리를 같이 한 어,
자가 누구인지 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제우스가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이제 세멜레가 불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던 그 잉태에 있던 그 칠삭동이를 또 제우스가 허벅지에다 어, 넣어서 3개월 채워서 어, 탄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자이기도 하고요. 결국 인간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또 남신인 제우스의 그러니까 제우스의 허벅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자궁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과 인간이 결합을 해서 뭐 남신과 인간 여성 또는 여신과 인간 남성이 결합하면 이 영웅이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디오니소스는 이제 죽지 않는 그 신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에우리피데스 바코스 여신도들의 이제 펜테우스가 디오니소스 바코스를 숭배를 거부하면서 또 그들이 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몰래 그 어머니 그 이모들에 의해서 발견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와 그 또 이모들이 자기를 그 어린 사자로 그 착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조각을 냅니다. 이런 또 의식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스파라그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 숭배하는 자들이 야생 동물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뭐 피를 뭐 마시거나 뭐 어떻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죠. 펜테우스 이름이 또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학인가 수사학에서인가. 예, 베나코 호수가 이제 가르다 호수인데요. 오늘날에 여기 지명에 보면 이제 여기가 베나코 호수고 또 그 호텔도 이제 호텔 베나코라고 나왔네요. 밑에가 이제 만토바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요. 호수 아래쪽이 이제 만토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베나코라는 이름의 호수가 있어 내 미끼에 수천 개의 샘에서 솟아난 물이 그 호수에 고여서 호수는 이제 여러 갈래 그 작은 개울물들이 모이는 곳이죠. 가르다와 발카모니아 아펜니노 산 사이를 적시고 있지. 그 한가운데 있는 산타 마르게리타 성당은 트렌토와 브레시아 그리고 베로나의 목자들이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축복을 내린 곳이야. 이게 이제 뭐 요충이라는 것까요? 아니면 그 하여튼 그쪽에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요새 페스키라는 주변의 제방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브레시아와 베르가모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냈지. 베나코에 온전히 담길 수 없는 물은 바로 거기서 흘러 넘쳐서 베로나의 푸른 초원을 지나 아래로 흐른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베나코가 아니라 멘치오라 불리지. 물은 고베르노까지 흘러서 고베르노까지 이르러 포강으로 흘러나간다. 흘러 들어간다. 물은 오래 달리지 않아 평지를 만나고 여기저기로 번져 나가 늪을 이루지. 하지만 여름에는 말라서 늪이 썩을 때도 있어. 예, 자기 고향이니까 이제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상세하게 이제 베리기울루스가 그 묘사를 합니다. 그 잔인한 처녀는 만토죠. 바로 거길 지나가다 늪 한가운데서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을 보았어. 예, 잔인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만토가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번역은 그곳을 지나가던 그 야만스러운 처녀는 그랬습니다. 이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또 원문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82행이죠. 82행에 보면 어, 라 베르기네 크루다 버진이죠. 버진 크루다는 이제 버진이고 휘틸리스 그랬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크루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로
뭐 이렇게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촌스럽고 이렇게 투박한, 또 목소리가 하쉬, 거친다, 또 이렇게 조야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크루얼 뜻도 있습니다, 있기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라우에 그랬어요. 거친. 독일어는 이제 이렇게 로우의 의미로 썼네요. 그러니까 크루드, 로 이런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촌스러운, 또는 뭐 어, 야만스러움도 좀 그렇네요. 그게 이제 또 뭐죠? 산사 콜투라, 그렇죠? 언틸드, 경작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촌스럽고 뭔가 꾸미지 않고, 또 땅도 이제 바로 또 촌스러운, 꾸미지 않은, 꾸밈이 없는 그런 수수한, 그런 수수한 그 여자처럼 또 땅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수수한, 뭐 이렇게 너무 만토를 좀 그 뭐죠? 이 지역에 그래도 이름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유래가 되는 그런데, 수수한도 괜찮겠습니다. 왜 그 만토를 이렇게 나쁜 쪽으로 어, 해야 될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펭귄판을 한번 보면은요, 세비지라고 있네, 세비지. 그 조야한, 투박한, 뭐 좀 하면 투박한 그런 게 낫겠네요. 투박한, 중립적으로, 그죠? 투박한. 예, 그래서 그 땅을 보았어.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한 채, 그렇죠. 이제 문명의 세계가 좀 다르게 뭔가 좀 야생에서 산 거죠. 종을 거느리고 마술을 부리며 살다가 그곳에 텅 빈 육신만 남겼지. 이제 혼이 떠나갔으니까 육신이 이제 비었다는 거겠죠. 혼이 없는 그런 육신만 남겼다는 거죠. 네. 수오 코르포 바노 그랬네요. 바노. 베인. 그죠? 코르포. empty body 그랬네. empty body. 혼이 비어 있는 몸을. 그리고 그 뒤에 주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여 안전한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죽은 그녀의 위골 위에 도시를 세우고, 이제 뭐 바로 그 유골이 얼마 안 되는데 바로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웠다는 건 좀 이상하죠. 아무튼 뭐 그 지역에 뭐 이런 거 있죠. 무덤이 묻혀 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곳을 택한 그녀를 기려 더 점을 치고 할 것도 없이 만토바라고 불렀다. 예,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 델포의 신탁을 물으러 아폴론 신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묻죠. 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어떻게 생길지, 또 뭐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랑, 유명한 크로이소스죠. 페르시아와 전쟁하기 전에 물어본 그 전쟁을 해야 될지, 국사를, 또 어디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려고 하고, 또 식민지를 그래서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묻는데요. 어, 그때 이제 가서 이제 그 점집에 간다는 거죠. 신탁을. 신탁이라는 게 점집입니다. 점집. 그래서 어떻게 미래의 일을 좀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불안하고. 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또 점집이 또 돈을 많이 벌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예, 여기 이제 그 점을 치고 할 것도 없이 그랬고요. 다른 번역은 좀 달라서 잔치도 없이 그랬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 92행인데요.
산자 알트라 소르테. 소르테가 이제 오멘 그런데요. 어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징표를 봐서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 정을 쳐서 뭐 그런 쪽 같습니다. 어리석은 카살로디가 피나몬테 술새에 넘어가기 전까지 그곳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진짜 만토바의 영주인데 이 피나몬테가 이제 술수로 부려가지고 권력을 빼앗았어요. 그게 1291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너에게 충고하는데 내 고향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거짓이 진실을 비틀지 못하게 해야 하리니. 예, 거짓이 진실을 비틀지 못하게 해야 하느니. 뭐 비틀다 말이 나오니까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그냥 그 어떤 거짓도 진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no falsehood made of verity defraud. 네, 그대로 이제입니다. 누라 멘소냐, 라 베리타 프로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은 당연히 옳고 믿음이 갑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요. 이제 영어는 discourse 다인 보르트레인데 라 라기오 또는 라지오나 멘티 그러면 영어에 좀 약간 리스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리스닝은 이제 그 추리죠, 추론. 그래서 이제 뭔가 여기서는 이제 설명, 해명, 그냥 단순 말씀이 아니라 여기 도시에 이제 자기 고향에 대한 그 또 왜 만토바로 가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선생님의 해명, 설명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들은 불 꺼진 숯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저 사람들 중에서 얘기를 걸 만한 사람이 있는지 봐주세요. 제 마음은 온통 거기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구릿빛 수염을 자기 뺨에서 그을린 등까지 휘감은 자는 그리스에 사내들이 없어 요람이 텅 비었을 때 이제 다 전쟁터에 남정네들이 떠나면은 아이가 생겨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머무를 요람이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때 점쟁이 노릇을 했는데 아울리스에서 언제 닻을 올리면 좋을지 칼카스와 함께 결정을 했지. 그 이름은 에우리필로스. 네. 그 점쟁이가 에우리필로스인데 에우리필로스는 이제 칼카스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그 유명하죠. 여기가 아까 이제 만투아인데요. 이탈리아 중북부, 거의 북부네요. 북부에 있는 예, 옛날 도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칼카스는 이제 그 뭐죠? 아가멤논이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사서 이제 출항을 못하고 그 아울리스였죠. 아울리스 여기에 나온 그 아울리스가 이제 바로 어, 그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모여가지고 트로이아로 이렇게 떠나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그 순풍이 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풍이.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가 칼카스가 그 여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딸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피게네이아를 이제 바치죠. 이게 이제 이피게네이아가 부하들에서 끌려가는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칼카스 예언자고 또 아버지는 또 딸을 바치면서 슬퍼서 베일을 휘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화살을 든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인신공양인데 사실 빼돌려가지고, 어디죠? 그 자기 신전의 그 여사제로 삼습니다. 그 이피게네이아를 사슴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타우리케죠, 타우리케. 타우리케, 이피게네이아 또 비극 작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칼카스와 더불어서 이제 예언자라는 거죠. 나는 나의 고귀한 비극 어딘가에서 그를 얘기했다. 예, 이게 아이네아스를 노래한 시죠. 아이네이스. 이거를 왜 비극이라고 불렀는지 좀 의문이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설명이 있나요? 일단 뭐 그냥 아이네스를 가리킨다란 말 했는데 이게 왜 비극일까요? 혹시 또 좀 생각나는 그게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트라게디아 그랬네요. 트라게디아 113행에 일단 단테가 이제 앞에서 16곡에서 뭐 외우다시피 하고 이렇게 한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 차례 읽어서. 왜 이걸 비교했는지 16곡 127행을 또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예, 단테 자기 자신은 또 16곡 127행에서 앞에서 이 희극의 구절을 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메디아라고 했고,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은 트라게디아고 자기 작품은 코메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대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왜 비극이라고 부르는지는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한번 지금 뭐 당장에 답변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의문이 많이 풀렸는데, 예, 대칭을 이루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좀 해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는 맨 처음에 그 여자의 음부에서 이걸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앞에서 남자의 성기와 비슷한 모양을 펜때 네, 깃털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원전에 없으니까 그거를 좀 대응시켜 주기 위해서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게 정확하게 여기를 희극이라고 나타냈으니까 네, 그 대칭의 의미로서 비극이라 하지 않았을까. 교수님 예, 설명해 주신 부분 따르면.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21곡 첫 번째 구절에 바로 또 내 희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의미는 이제 뭐, 저기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요. 예, 코미디라고 했으니까. 코미디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고요. 야, 넌 그 작품을 잘 아니 어느 대목인지도 알겠지.
예, 너는 그걸 잘 안다. 그거는 이제 어, 앞에서 그 단테 신곡에서 앞부분에서 그 일곡의 84행을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 당신의 책을 열심히 읽었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걸 모두 아는 너는 잘 알 것이다. 또 넌 그 작품을 잘하니 어느 대목인지도 알겠지. 어느 대목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아, 찾아보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많이 읽질 않아서 어느 대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단테는 이제 아는 걸로. 음, 그거 2권의 아이네이스 2권의 114행 같기도 한데요. 아이네이스 2권은 114행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 나왔네요. 예.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천병희 선생님 번역에 에우리필로스를 보내 포이부스의 신탁 아폴론의 신탁을 알아오게 했었지요. 그는 신전에서 이런 슬픈 소식을 신탁을 가져왔었죠. 예. 그게 이제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하는 그 이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보시고요. 일단 그 2권 아이네스 2권 2권 114행 5행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저기 기록해 두셨다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옆구리에 교수님 연결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에오리필로스는 칼카스처럼 딱 정확한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 얘도 이제 같이 예언자죠. 그렇게 되면 표현이 109행에 보면 그냥 점쟁이가 아니고 점쟁이 노릇을 한다는 거는 좀 점쟁이 표현이, 노릇을 했던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릇을 아, 한다는 그래요? 게 행세를 했다 그거가 아니라 점쟁이 역할을 했다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 같아요. 음, 백후행에서 다른 번역에는 백후행에 칼과스와 함께 아울리스에서 그러니까 채우기 어려웠을 때 점쟁이였다 이렇게 했어요. 점쟁이였다. 그러니까 선생이었다 그는 그거다. 그는 선생 노릇을 했다. 뭐 같은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입이 진짜가 아닌데 가짜로 활동을 했다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읽히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제로 점쟁이였다, 예언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옆구리에 살점 하나 없는 저 사람은 마이클 스콧으로 그는 마술의 속임수에 통달했었다. 이 마이클 스콧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 철학자인데 시칠리아에 와서 살았고요. 또 라틴어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비체나의 조수를 번역하기도 하고 또 마법사, 점성술사로도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도 보나티가 있구나. 또 이제 그 여러 사람 예언자들을 이야기하죠. 귀도 보나티는 그 군주들을 이제 예, 섬기면서 점성술을 부렸고요.
그다음에 아스텐테, 아스텐테, 아스텐테는 아스텐테죠, 아스텐터. 이빨이 없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파르마 출신의 카파치라고 하는데요. 118엔. 덴테가 덴티스트죠. 이빨 없는 자. 이빨이 좀 이렇게 앞니빨이 없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나 끝까지 매달릴 걸 하며,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직업이 있는데 갑바치고 또 그런데 다른 직업이 있는데 예, 자기 일에나 끝까지 매달릴 걸 하며 아쉬워하나 이제는 뉘우쳐 봐야 너무 늦었지.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봐라, 바늘과 북, 물레를 버리고 점쟁이가 되어버린 저 불쌍한 여자들을 저들은 약초와 인형으로 마술을 부렸다. 이제 뭐 바늘로 막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찌르는 그런 그 거 많이 봤죠. 음, 약초는 이제 메데이아가 또 약초로 많이 이렇게 또 그 마술을 부린 그 여인이었죠. 메데이아가 왜 여기 없는지 모르겠네요. 메데이아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을 텐데요. 메데이아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마술도 부리고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데이아는 어디가 있나? 자, 이제 가자. 카인과 가시가 이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계에 걸려 세비야 아래에 물결에 부딪히는구나. 사실 지하세계는 이제 뭐 이렇게 보이지 않을 텐데 지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대략 오전 6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지리 설명이 다른 번역에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반구는 완전히 물이고 북반구 절반은 이제 그 땅이고 그래서 또 그 중심이 북반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동쪽 끝은 인도, 서쪽 끝은 스페인. 그래서 달이 이제 서쪽에 세비야, 스페인으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대략 새벽 6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미 보름달이었다. 언젠가 깊은 숲에서 헤매고 있을 때 보름달이 널 도와주었던 일을 잘 기억해 두어라. 그 전에 이제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길잡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길을 걸었다. 길잡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걸었다. 길잡이도 우리의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어, 뭐 다른 번역도 영어도 그렇고 그렇네요. 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길잡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그와 계속 길을 걸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길잡이와 나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길잡이 우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근데 번역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prach talking in 그러니까 길잡이하고 우리가 좀 길잡이는 우리에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또 이해를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 20곡의 그
여덟 번째 원의 네 번째 구렁, 예언자들이 머리를 뒤로 하고서 이렇게 거꾸로 걸어가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예, 지옥의 공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1곡 다섯 번째 구렁에 가는데요. 거기는 이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운 탐관 오리들이 역청 속에 예, 잠겨서 벌을 받고 있는. 이게 이제 거기에 본문에도 이제 그 아홉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그 배에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좀 또 의미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배에다가 이제 역청을 칠한 것은 배가 썩지 않고 그 뭐 페인트 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썩지 않고 이렇게 또 가라앉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선소에서 그렇게 이제 배를 만드는데 그런 그 역청 속에 뜨거운 역청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그 탐관 오리들의 그러니까 이제 썩지 않아야 될 배를 썩지 않게 만든데 오히려 썩은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역청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추석 그 명절이 꼈네요. 저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어, 좀 의견을 듣고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명절은 보내고 다음 주로 갈까요? 그 다음 주로 25일로 의견을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교수님 명절 쉬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쉬고요. 9월 25일에 다시 21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예, 예. 드십시오.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예, 다 해결은 났습니다. 제일 의문스러웠던 거는 만토바 자기 고향 얘기하면서 예, 그 잔인한 처녀가 묻혔는데 그게 자랑스러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이 예. 잔인한을 다른 뜻으로 어떤 또 투박한 거친 예. 이렇게 예, 촌스러운 이런 표현을 해주시니 좀 만토바가 의미가 또 확 달라져서 시원스럽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 땅이 그 땅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땅처럼 네네, 그 되게 버려진 땅처럼 좋았습니다. 예. 어,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문학을 문학으로만 읽으면 되기는 한데 예, 그냥 좀 재미난 생각은 예. 앙피아라우스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해서 지옥에 들어왔을까는 그러니까 만토바 예언을 했는데 고요. 예, 예. 그 33행에 보면 앙피아라우스인데 안피아 단지 자기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곱 장수는 영광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 자기 죽음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 예언의 힘을 어떻게 나쁘게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건 같아요. 저는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 같아요. 일단은 예언 자체는 오로지 이제 그 신의 하나님의 음, 능력이고 그런데 이제 이교도의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싸잡아서 그 예언을 통해서 뭔가 어떤 좀 불행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사람을 야란 거. 죽었거나 그런 의미가 보다도 예언 자체가 이제 문제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 음, 장기 안위를 생각을 하고 전쟁을 피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벌받아야 예, 될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8, 9원이 보통 이제 앞에서 그 전체 구조를 설명할 때 이성의 능력을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 폭력보다 이제 그게 더 큰 죄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속이는 것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속임수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오니까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뭘 뭐 사람을 죽게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야 될 텐데요. 그것도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냥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이제 에,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또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싸잡아서 예언의 그 능력 또는 미래를 보려고 하는 그거는 오로지 이제 신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발휘를 해서 이제 그 잘못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말씀을 듣고 보니 또 그들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29개 나온 여기 부분을 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예언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예언 자체가 이제 신의 권한인데 하나님의 그걸 이제 능력을 써먹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주 동안 쉬면서 대체 이 예언자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 이 죄가 되는지 그러니까요. 예, 예,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교수님, 예, 아까 그 이탈리아 영어 사전에서 예, 펜네, 펜네 이렇게 쭉 스크린 하실 때, 예. 맨 밑에 작은 글씨로 턱수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가요? 못 봤네요. 네, 예, 펜네, 비어드. 페나. 맨 네, 끝에 작은 글씨 세 줄. 세 줄. 예, 그렇네요. 레 마스킬리 펜네. 비어드. 그리고 또 단테 인페르노 20곡의 45행. 또 나온다. 브라보. 딱 여기네요. 그쵸? 20곡의 45행. 맞습니다. 남자의 모습을 그게 이제 남자의 수염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 설명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남자 신체 몸에 난 뭐 가슴이나 턱에 난 그런 수염. 예.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못 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그 뒤에 그 좀 컨트라스트가 또 단어 이게 이제 그 시인은 이제 또 어, 언어의 마법사잖아요. 그래서 펜네하고 또 아까 그 54행의 여자의 그 털이 난 그 피부 그랬을 때 또 54행에서는 헬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또 그 45행, 54행이 구분이 되잖아요. 예. 예, 잘 또 보충을 해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별 말씀 없으시면 그 다음에 또 다음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더위에 또 지쳤을 텐데요. 이제 예,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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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